네. 나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은 대학생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중성인데요. 라인 옆에 빈 공간. 우리가 파동 첫 시간에 파동 개념 이야기하면서 파동은 질량체는 이동하지 않고 질량체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파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동도 알고 봤더니 입자더라. 질량체가 이동을 하더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도 하나의 입자더라. 그래서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파동성과 입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중인격자 들어봤죠? 이중인격자 대표적으로 이중인격자가 누굽니까? 너 근데 왜 나를 봐? 아니 너 새끼 웃기 새끼네? 아니 보이는 거. 이중인격자 누구냐 그랬더니 나를 봐? 아니 나 돌겠네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네? 아니 안 보는데 이거. 대표적인 이중인격자가 누구냐? 야, 너희는 초딩 때 책도 안 읽냐? 이거를 물어보면 100% 누구라고 대답하는데. 지키는 그렇지. 야, 준서야, 뮤지컬에. 너 전교 1등하면 뭐하냐? 너 진짜 지켈 박사와 하이드잖아요. 자, 박사일 때는 어때요? 선하죠. 그죠? 그런데 하이드일 때는 어떻습니까? 악하죠. 그러면 선한 면이 드러날 때는 악한 면이 드러나지 않죠. 악한 것이 드러날 때는 선한 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파동성이 크면 입자성이 작아요. 입자성이 크면 파동성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파동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 내가 여기를 시간 없어서 빠르게 했더니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거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파동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했지? 그렇지, 회절과 간섭. 그러니까 빛은 회절을 하고 간섭을 하잖아.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야. 됐니? 얘를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입자성의 성질도 지니고 있대. 응? 우리가 빛 입자를 뭐라고 하니? 광자라고 하거든. 빛 입자, 빛광자를 써서 광자라고 하거든. 그 빛이 입자성의 증거가 있겠지. 그 증거가 뭐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광전 효과.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튕겨져 나간다. 그래서 광전 효과야. 또 컴퓨터 내 X선 산란심이 있는데 그거는 시험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소개만 되어져 있고요. 그거는 시험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고요. 시험대는 광전 효과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광전 효과가 뭐냐? 자, 우리가 싱크를 한번 해보자.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준서랑 선생님이랑 우리 성준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구슬치기를 해요. 구슬치기를 합니다. 이 구슬을 바깥으로 캐내면 먹는 거예요. 하나씩 구슬을 내놓고 구슬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바깥으로 캐내면, 이 선 바깥으로 캐내면 내가 먹는 거예요.
이 캐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준이가 고민하다가 성준이가 빛을 쏩니다. 빛을 쏩니다. 여기다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그럼 얘가 튕겨져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준서는 고민하다가 이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다 대고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얘가 튕겨져 나갑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지요.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끄지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손으로 집어서. 장난하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지금 그 룰을 몰랐을까요? 직접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직접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서연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을 불어. 그렇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머리 아프겠죠. 그런데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예? 입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슬을 던지면 되죠. 구슬을 던져서 얘를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질량체가 와서 얘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도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체가 와서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튕겨져 나가겠지요. 그러면 빛도 입자라면, 빛도 질량체라면 빛을 쐈더니 뭔가가 튕겨져 나가요. 빛을 쐈더니 뭔가가 튕겨져 나가요.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빛도 입자겠죠. 입자가 와서 때려야지만이 나가니까요. 이해했냐? 그게 바로 광전 효과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해했지? 자, 그러면 자, 개념 하나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밝다예요. 밝다. 자, 우리가 밝다, 이 밝기를 우리가 L, 광도라고 합니다. 그때 밝기를 L이라고 하고 광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밝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이 있고 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은 우리가 빛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광등 5개하고 LED 등 한 개의 밝기가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겁니까? LED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거잖아요. 이해했니? 저걸 의미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양적인 측면은 빛 입자수, 광자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밝겠지요, 당연히. LED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밝겠지요. 빛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밝겠지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자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빛세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광자수가 많다 그러면 뭐 세상 편할 텐데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빛세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랜턴이 있어요. 빛이 쏩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광자가 8개 도달합니다. 거리가 2R만큼 떨어진 지점에도
광자가 몇 개 도달하겠습니까? 8개가 당연히 도달하겠지요. 오케이? 어디가 더 밝을까요? 그렇죠. 삿대질 하지 말고 임마. 여기가 더 밝을 거고 당연히 여기가 더 어둡겠지요. Why? Why? 면적이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광자 수가 그렇지. 많으니까. 그렇지. 같은 면적을 비교했었을 때 여기는 요 면적에 8개잖아. 근데 요 면적에는 몇 개야?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빛세기의 의미에는 지금 여기 광자수의 차이 때문에 여기가 더 밝은 거거든. 그러니까 빛세기의 의미에는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빛 입자수, 광자수라고 빛세기는. 됐니?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밝아요. 그 이유가 빛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가 어두운 이유는 빛세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라? 그러면 우리가 빛세기를 조절할 수 있네?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해. 뭐 면적을 키우나? 면적을 키우나? 아니 멀리? 그렇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조절이죠. 광원으로부터의 너 지금 틀었냐? 오! 너 씨 많이 안 틀었으면 진짜 거리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세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가능하겠지요? 자, 이때 요놈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 수소의 에너지 준위 하면서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크고 파장 짧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야 지금. 따라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이 비례 반비례를 이꼬르로 만들고 싶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상수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 상수가 뭐냐? 하예요, 하. 들어봤잖아. 요 H를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하라고 있지요.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하 F예요. 하 F. 자, 우리가 빛의 속도를 컨스턴트 C로 표현한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 람다 F. 기억납니까? 주기분의 파장,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러니까 람다 F. 됐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분의 C죠. 그죠? 그럼 진동수 대신에 얘를 넣게 되면 하 F는 람다분의 하 C. 하 C, 김씨, 박씨. 최씨도 있는데요? 그만할게요. 됐습니까? 광자 에너지 E는 하 F예요. 람다분의 하 C예요. 이런 거 외워야겠죠? 지금 외웁니다. 하 F는 람다분의 하 C입니다. 오케이?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하 C. 됐지? 따라서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하고는 비례 관계,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던 거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베이직 잘 깔아놨습니다. 좀만 올릴게요.
자, 이렇게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성이 뭐예요? 금속성이 뭐냐고요? 금속의 성질.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보니? 아, 반짝반짝하다. 그러니까 왜? 자유전자. 그렇지. 금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전자를 잃기 쉬운 원소를 우리가 금속 원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다. 금속성은 전자를 잃기 쉽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원자의 구속을 벗어난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내가 광자를 쏩니다. 그랬더니 전자가 튕겨져 나가더래요. 이때 이탈된 전자, 이 빛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 전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광전자라고 한다. 그런데 요놈의 자유전자는 원자의 구속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금속 양이온과의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튕겨져 나가게끔 하려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죠. 그 인력을 끊어냅니다. 그때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함수라고 하고 라지 W라고 합니다. 라지 W, 이 이탈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이탈 시 필요한 에너지, 요거는 금속마다 다릅니다. 이 금속의 성질이에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띠 하면서, 이거 고체니까요, 고체. 에너지띠 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전자는 2개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은 다 다르죠.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이탈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에너지 띠를 생각해 보세요. 적게 필요하겠죠. 에너지 띠 최상단에 있으니까. 그럼 조금만 띄워줘도 그냥 이탈해버리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마다 이탈 시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 값으로 딱 이야기하거든요. 왜? 물질 특성이라며.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정의를 내려놓냐?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것을 우리가 일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에너지 관계를 볼게요. 그러면 광자 에너지는 우리가 하 F 람다분의 하씨 요랬고요. 자,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일함수, 이것을 누가 일을 하는 거야? 저 광자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표현합니다. 일함수를. 그래서 일함수 라지 W는 하 F0라고 합니다. 하 F0라고 합니다. 이 F0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탈 시 필요한, 얘는 플랑크 상수니까요. 최소한의 진동수예요.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문턱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얘를 한계 진동수라고도 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다. 그래서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을 넘어야 된다. 문턱 진동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 튕겨져 나간 요놈의 광전자는 질량을 지니고 있고요. 요 새끼가 튕겨져 나갔으니까 V로 운동하겠지요. 그러면 광전자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이 광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입각하여 광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하 F는 일부는 일탈시키는 데 쓰고 나머지는 광전자를 운동시키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 F는 일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하 F는 일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됐어요? 자, 이때 하 F는 광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고요. 이때 W는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랬고요. 됐어? 요놈의 운동 에너지는 광전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다. 됐니? 그러면 내가 요 빛을 쐈더니 이탈을 했어. 이탈을 했어. 그러면 이탈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 운동 에너지 값도 다 다르겠지.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은 전자들 중에 우리는 딱 최소한의 에너지로 튕겨져 나간 그 전자만을 지금 보는 거잖아. 일함수가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됐니? 그러면 이탈된 전자들 중에 운동 에너지는 요놈이 어떻겠냐? 가장 크겠죠. 얘가 가장 작다며. 그러면 얘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하 F는 일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하 F는 일함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다. 됐지요? 자, 이 광전 효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에너지 관계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쓰고 판단하세요. 알겠지? 그래야지 덜 헷갈립니다. 자,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싱크 한번 해봅시다. 지금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일함수, 이 금속의 일함수가 70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일함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광자의 진동수가 당연히 여기 문턱 진동수보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크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70줄만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30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탈 여부는 이 광자의 진동수가, 광자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는 당연히 커야죠. 그러니까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플랑크 상수하는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됐니? 그러면 광자의 파장은 문턱 파장보다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반비례니까 짧아야죠. 진동수가 커요? 파장 짧아요? 됐냐? 진동수가 커요? 파장 짧아요? 됐지? 그래서 이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다. 이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10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10개를 쏴요. 즉 빛세기를 크게 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총 에너지 합이 얼마예요? 100줄이죠. 그럼 어쨌든 이 함수보다 이 10개의 에너지가 어때요? 더 크죠? 자, 이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이때 광자와 광전자가 서로 1대1로 대응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광자 한 개가 얘 한 개만 이탈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무조건 일함수보다는 커야겠지. 됐니? 즉 이탈 여부는 광자수를 뭐라 그랬지? 빛세기 그랬지. 그러니까 이탈 여부는 빛세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됐어? 빛세기를 아무리 크게 한다 하더라도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으면, 즉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빛세기를 크게 한다 하더라도 이탈되지 않습니다. 자, 머릿속에 넣습니다. 알겠지? 이탈 여부는 only you. 누가 결정한다? 광자의 진동수가 결정한다. 자, 또 우리 햇빛을 오랫동안 받으면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온도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10줄의 이 새끼를 오랜 시간 동안 쏴줍니다. 이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빛을 비추는 시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only 누가 결정한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즉 진동수가 결정한다. 광자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오케이? 빛세기와 무관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씩 고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광자의 진동수를 2배로 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자, 같은 금속이라면 일함수가 같을 거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나 요놈이 2배입니까? 아니죠. 뭔 얘기예요? 서로 비례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어? 일함수가 같을 때 진동수가 클수록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러나 비례는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2배는 아닙니다. 비례는 아닙니다. 알겠지? 왜? 이 전체가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자, 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 가능한 건 다 했습니다. 자, 광자를 뭐라고 해요? 빛, 입자. 됐습니까? 자, 광전자는 이탈된 전자. 됐습니까? 일함수 W는 하 F0입니다. 이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자, 진동수는 진동수가 크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 얘가 뭘 결정한다? 이탈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빛의 기는 빛의 기도 있네요. 자, 야, 그럼 밑에 하나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아이신 줄. 어? 뭘 알아, 씨? 빛의 기는 빛의 기가 크다. 광자수가 많다. 그러면 이놈의 빛이 진동수부,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이라고 했었을 때 빛세기가 크면 당연히 이탈되는 전자수, 당연히 광전자 수도 어떻다? 많겠지요. 1대1로 대응한다며. 됐니? 그러니까 이탈되는 광전자 수는 누가 결정하냐? 빛세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탈 여부는 진동수가 결정을 하지만 이탈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세기가 결정을 한다고요. 이해했냐? 그러면 이때 튕겨져 나오는 요놈의 광전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태양전지야. 그게 바로 태양전지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광전자 수가 많다. 즉 광전자에 의한 전류, 그것을 우리가 광전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전류가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